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공망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지난 2021년 5월 하마스의 로켓 270여 발 중 267발을 막아내며 이스라엘 영토에 단 3발만 떨어졌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해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적의 아이언돔 신화를 바탕으로 그동안 실전에서의 요격률이 무려 90% 이상 달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에는 5,000발의 로켓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대응의 한계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우리군은 고도 10km 이하에서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LAMD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LAMD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최근 국가과학연구소의 논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한국의 LAMD에 대한 비교 논문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아이언돔은 레이더 및 교전 통제수의 동시 추적 능력이 60발에 불과했지만 LAMD는 기본적으로 수백 발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LAMD는 아이언돔의 레이더 및 미사일 탐색기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표적의 분리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로써 요격 이후 수많은 파편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격 시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아이언돔의 실제 사거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뉴스 매체나 일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아이언돔의 사거리가 최대 70km에 달한다는 정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의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그만한 사거리를 갖기 힘들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미르 미사일은 길이 약 3m에 중량 90kg 정도에 불과한 소형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40km로 알려진 천궁1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중량이 400kg으로 타미르 대비 훨씬 많은 연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보다 적은 사거리를 지닌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군사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아이언돔 타미르의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를 7km 내외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것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홍보 문구에는 방위범위 4에서 70km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타미르 미사일이 70km 밖까지 날아가서 맞춘다는 의미가 아닌 최소 4km에서 최대 70km 밖의 적이 로켓을 발사하면 아이언돔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입니다. 아이언돔의 상정한 위협은 주로 가스함 로켓 같은 무유도 로켓들로 일반적으로 포물선 탄도 궤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이에 아이언돔이 있는 방향으로 적이 로켓을 여러 위치에서 쐈다고 가정하면 적이 4km에서 70km 밖에서 쏜 것까지는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건 가스함 로켓 등 비교적 느린 로켓을 가정하고 만든 홍보 문구라서 사실 더 속도가 빠른 다연장 로켓에는 저 문구 자체도 맞아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제인스의 설명입니다. 또한 발당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언돔은 우리군 역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알려진 것에 비해 상당히 비싸 결국 한국은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미르보다 더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도 작은 스팅어 미사일조차 발당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발당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마케팅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방공체계 LAMD의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5억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아이언돔의 타미르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요격 미사일 요구 성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주된 위협은 소구경 다연장 로켓인 가삼과 파즈르 로켓이지만 우리나라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은 수많은 장사정포는 물론 최소 240mm 이상의 다연장 로켓들을 휴전선 근처에 배치하고 있고 이보다 큰 600mm의 초대형 방사포와 KN-25포까지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북한은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놨는데 이 중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340문 정도로 240mm 방사포가 200문, 170mm 자주포가 140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40mm 방사포는 발사관 12개 또는 22개를 한두 발로 묶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래 최대 사거리는 65km 정도였지만 개량형은 70k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170mm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54km로 특히 북한은 수년 전 로켓의 유도장치를 달아 미사일처럼 정확한 240mm 유도 로켓까지 개발해 배치 중입니다. 하마스 로켓과는 단순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위력이 크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도 갖춘 전력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많은 수의 포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북한군은 체계를 갖춘 엄연한 정규군이기 때문에 군사 작전 능력도 하마스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군 당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 장수정포는 개전 1시간 내에 최대 1만 6천 발의 포탄, 로켓탄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전 10분 내에 최대 5,200발을 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에 아이언돔을 수입하지 않고 보다 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자체적인 MD를 구축하려 한 것이죠. 이에 방사청 역시 한국의 LAMD의 미사일이 아이언돔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군의 요구 성능에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표현하다 보니 사람들은 싸구려 다연장 로켓을 요격하는 용도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북한의 400mm, 600mm 방사포는 거의 단거리 탄도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경이 600mm 정도라면 이는 우리 한국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짐의 직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전술 지대지의 2배가 넘죠. 여기에 유도장비 역시 탑재가 되어 원래 북한이 사용하던 240mm 마냥 막 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아주 비싸고 위력 좋은 준탄도탄입니다. 즉 여기에 대항하는 데에 발당 5억짜리 요격 미사일은 한국에 끼칠 영향에 비해 비싸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은 자체적인 방공 시스템 개발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대신 최신에 개발된 첨단 장비 및 시스템을 모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로 최소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ADD는 LAMD의 요격탄 탐색기를 SSPA 방식으로 탐색기 안테나에 짐벌을 달아 회전시키는데, 이를 자체 연구로 짐벌이 필요 없는 A사 레이더를 개발 중에 있고, 또한 최신 반도체 수자인 GAN-TR 모듈을 약 1만 개 탑재한 MFR 레이더로 거리 40km 이상, 고도 10km 이상 거리에서 로켓포나 포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또 하나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MD의 개발 완료 후 전력화 시기가 기존 2033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앞당겨진 것을 이를 2년도 앞당겨 2027년에 전력화를 끝내겠다는 발표와 함께 새로운 장수정포 요격체계, 즉 LAMD-2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5월 ADD의 연구개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초대형 방사포급 요격용 다목적 유도탄 형상 설계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목표는 장입 유도탄용, 추진기관, 축출력기, 안전장전장치, 비상폭파장치의 개발이며 2025년 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장수정포를 요격하는 체계 및 복합 다층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4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위협 대비 장수정포 요격 체계 소요 확대. 두 번째, 장수정포 요격 체계 2 확보. 세 번째, 적어도 순항 미사일 요격을 위한 순항 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 네 번째, 미사일 정밀 교전이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 및 지상 기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전력화 방침이었습니다. 특히 장수정포 요격 체계 2 개발 소식에 일각에서는 아직 LAMD도 개발이 안 되었는데 LAMD2를 개발하네 라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주변국의 군비 증강 비밀을 제공하지 않으려 개발 완료 발표를 뒤로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개발을 어느 정도 끝냈다이고 개발이 곧 완료가 될 것이다는 이미 두 번째 체계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존 LAMD는 공군에서 주관하는 방공 체계이고 LAMD2는 육군에서 주관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하는 체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LAMD2에는 천궁2에 탑재된 축출력기를 개량한 버전을 사용해 보다 높은 요격 정확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LAMD1은 해군 개량, LAMD2는 천궁의 개량인 것이죠. 이는 북한이 개량한 신형 방사포들과 SRBM들이 비행 중 중하강 단계에서 글라이더처럼 변칙 기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과 같은 비행체에서는 축출력기를 통하여 측력 또는 전환력을 발생시켜 매우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격용 유도탄에 사용되는 축출력기는 급격한 횡 기동력을 발생시켜 목표물과 조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도탄의 명중률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추력의 크기와 방향을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유도탄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4개의 노즐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노즐에는 목 면적을 조절하는 셔터가 배치되어 있어 추력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하며 가스 발생기로부터 생성되는 연소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 제어 또한 동시에 수행합니다. 비행 방향의 수직한 측면으로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는 2개의 노즐 중 한 노즐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닫아주어 노즐을 통해 방출되는 가스량을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이 요구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일 만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공격에 무방비 노출되면서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도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완벽한 방어 능력을 가진 방공망은 전 세계에 단언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욱 중요한 것은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혹은 그 직후에 얼마나 빠른
과연 원점 타격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한 줄 평. 서울에 단 한 발의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 즉시 평양에 1000발 돌려줘야 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